조금 덜 오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 맞춰 오신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신유진입니다. 일단 제가 중3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중3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중3에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제목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렁뚱땅이 아닌 칠칠하게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얼렁뚱땅이라는 의미를 어머님들께서 다 아시죠? 사실은 제가 제일 국어 공부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얼렁뚱땅 공부를 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얼렁뚱땅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국어학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적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하는 척하는 공부라고 소위 말을 하죠. 그래서 뭔가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을 때 이제 얼렁뚱땅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숙제도 얼렁뚱땅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기는 했는데 이걸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었길래 다 맞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깨끗한 거죠, 종이가. 그러면 이제 제가 붙잡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혹시 도움을 받았어? 엄마 아빠가 아닌 AI가 아닌 저 뒤에 적혀있는 답지의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다 얼렁뚱땅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얼렁뚱땅 공부하는 거 말고 칠칠하게, 보통 칠칠하게가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야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야무지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다들 아시겠지만 아셔서 제 수업을 듣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과 예비고일 들어가기 전까지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각 영역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기기는 했지만 요 사람도 저이고요. 저는 대곡초, 대청중, 그리고 숙명여고, 이화여대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고 김영준 이런 데 저 학생일 때도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손용문 선생님 수업도 들어보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말하면 되게 놀라하는데 고등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원교육에서 선생님 다원교육 국어 고등관에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에? 다원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을 다원으로서 하다가 이제 저희 팀이 나와서 학원을 다시 차리게 되면서 중등으로 내려오게 된 신유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맨날 놀리거든요. 선생님 나이 많다고. 그러나 끊임없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트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예시를 들 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이제 또는 아버님들께 전화 상담을 드리면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말씀이 잘 가르친다고 한다. 그리고 웃기다고 한다. 이런 칭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는 거 재밌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조금 뻔뻔하게 재밌고 잘 가르치는 이런 수식어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국어 공부의 목표는 요 성적표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친구가 저한테 1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공부를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단대부고에 진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스크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빨리 교무실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어떤 남자애가 찾아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이 성적표를 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보세요 이러면서 저 1등급 나왔어요.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 나왔어요. 저 학년 석자 제가 가려놓긴 했는데 4등인가 그랬거든요. 저 4등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야 엄청 잘 봤네 이랬더니 저 내신도 엄청 잘 봐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저한테 3년을 배우고 2년을 배우고 하면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던 방식이 맞았나 보다. 그 선생님이랑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성적이 나오네?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나왔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 국어 좀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자기가 한 공부에 대한 효능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먼저 이제 제가 수능이랑 내신 나눠봤어요. 문학은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모든 작품을 저희가 다 안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수능장에 들어가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이런 내용일 거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작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랄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작품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선지가 원래는 뭐 한 줄짜리였다면 막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정보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고3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해서 연계 교재들이 나오잖아요. 그 연계 교재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항상 필기, 프린트 이런 것들 완전히 외우고 가기, 완전히 암기하고 가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똑같은 능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작품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공. 이게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데 내신이 더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여쭤봤어요.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지지 않았냐, 늘어났는데 늘어나서 조금 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아이들이 체감하는 건 똑같대요. 10%든 4%든 어차피 할 놈은 1등급 받으려고 기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커트가 뭐 쉬우면 90점대 후반까지도 나오는 거, 또는 조금 어려우면 80점대 후반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심화 문제까지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넣어놨는데요. 이건 사실 제 필기예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써놓는 필기인데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냐면요. 교목, 이육사라는 시인이 쓴 교목이라는 시인데 이걸 보여주면서 일단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요. 봐봐 얘들아, 푸른 하늘이지? 푸른이면 뭐 쓰인 거지? 무슨 심상 쓰였지? 시각적인 심상. 자, 하늘에 닿고 싶어. 그럼 내가 지향하는 곳이잖아. 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까지 알아둬야 되냐면 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읽고 이런 시야, 이런 주제야 얘기하지 않고요. 어디까지 너네가 해볼 수가 있을까? 어디까지는 해야 될까를 자꾸 물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같이 내는데, 요즘엔 특히 또 어떤 문제들을 많이 넣고 있냐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거든요. 질문이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이에요. 제가 새로운 작품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뭐 이육사의 교목을 배우든 백석의 흰바람벽이 있어를 배우든 그날 공부한 시와 모르는 시를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도 보면 뭐 내 유년 시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유년 시절 하면 과거 회상이 들어가네? 이런 식의 것들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내공을 길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분석을 해오라고 시키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해온 거거든요. 선지 분석을 해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방식은 선지가 있으면 이 뒤에다가 O, X를 체크를 해요. 이건 맞는 선지니까 동그라미, 이건 틀렸으니까 X 이렇게 해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오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건 얼렁뚱땅 공부예요. 답지를 베끼고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답이 4번이면 나머지 것들이 다 뭐 맞는 거거나 아닌 걸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건 너 이거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지? 어디가 적절하지 않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X를 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선지가 나오더라도 꼼꼼하게 파악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3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틀리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거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막 이렇게 써와주면 저는 너무 고맙죠. 하면 보이거든요. 숙제 검사하면 얘 똑바로 했네 보이는데 이렇게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어쩔 수 없이 충격 요법을 제가 쓰게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저는 발표를 많이 시켜요. 너 얘기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숙제 검사를 하면 안 된 친구들이 제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시켜요, 주로. 근데 그 친구들을 시키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무서우니까 뭐라도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도 대답하면 거의 한 80% 이상은 틀리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웅성웅성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너 봐봐, 숙제 안 해와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해오라고 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부끄럽잖아요. 그 앞에서 막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부끄럽고 상처가 되고 오히려 저랑 멀어질 수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 애매한 정적이 주는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아, 내가 말을 못하고 있고 모두가 날 쳐다보고 있다. 이런 충격 요법을 저는 원하는 거라 발표를 시키고 그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압박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요. 우리 애는 문법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외워서 못하는 거예요. 문법은 외워야 돼요. 공식이랑 똑같거든요. 근해 공식을 안 외웠는데 근해 공식을 쓸 수는 없잖아요, 수학에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개념을 안 외웠는데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렵더라도 놓지 않고 계속 암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암기라는 것이 자꾸 휘발되는 것이다 보니까 1학년 때 그렇게 미친 듯이 품사를 했는데도 지금 형용사, 동사 요것만 좀 기억나고 나머지 것들을 막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되살려주고 뒤에 것들 미리 예습을 하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까지 이어서 공부를 하는 연계성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비고1 되기 전까지는 중1, 2에 나왔던 문법 무조건 개념 복습 다시 들어가야 되고 중3에 나오는 문법 내신 대비나 각종 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왔던 거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1, 2월에는 중2 걸 예습을 했어요. 왜냐면 3월, 4월 이쯤 내신 대비 시작할 때 구룡중이라든지 숙명여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1학기 때 문법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리 1, 2월에 예습을 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제가 고등문법 예습이라고 적어놨는데 갑자기 왜 고등으로 튀냐면요. 요 앞에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형태소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교과서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좀 채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형태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에는 1학년 때 했던 거 다시 복습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중3 걸 했는데 왜 중2 거가 없고 중1과 중3을 같이 넣어놨느냐. 품사랑 문장 성분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품사를 먼저 다시 제대로 기억을 하고 여기서 문장 성분을 나아가야 애들이 덜 헷갈리고 뒤에 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미리 해놓고 뒤에 연계시켜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문법 예습 여기에 이어서 5월 거에 이어서 7, 8월에 좀 길게 텀을 잡고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2학기 때 또 한글 맞춤법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아서 한글 맞춤법 복습하고 요 문장에서 또 디벨롭을 해서 문법 요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그냥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활용되고 여기서 이게 활용되고 이거랑 헷갈리고를 계속 짚어줘야 아이들이 아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흐름으로 문법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는 중3 올라가게 되면 중1, 2 거 복습한 다음에 다시 중3 거 예습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 복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독서의 경우에는요. 그냥 계속 읽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1학년 때는 원고지 안 쓴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야, 이번 주에는 총괄 테스트 있으니까 원고지 안 쓸게 이렇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호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번 주에는 문법 내용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비문화 숙제로만 넣어줄게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읽기가 싫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선생님 저 비문학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웬만해선 공감을 해주는데 어쩔 수 없어. 안 할 거야? 읽어야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그 안에서 조금 꼼수를 부리는 게 내가 읽고 싶은 영역 읽는 거. 예술 이런 부분들. 그래도 그림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예술은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영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 불문하고 많이 읽기, 길이 불문하고 짧은 거 뭐 무시하고 안 읽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짧은 지문 안에서는 좀 더 핵심적인 개념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환율 이런 기본 개념을 알려주려고 짧게 지문 구성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영역들을 좀 주로 더 읽을 거냐면요. 철학, 법학, 경제학, 과학, 기술 아이들이 싫어하는 영역들 위주로 조금 제가 강제적으로 읽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 맞았네, 나 다 알았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지향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를 틀리더라도 내용을 확실하게 봤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6분 안에 풀고 마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어디가 다르지?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고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럼 왜 이 문단 다음에 이 문단을 배치했을까?까지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알아가야 되는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정리를 해주면서 이 문단이랑 이런 관계고 여기선 이게 중요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 위주로 파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내용들이 어쨌든 나중에 가면 다 배경 지식이 된다. 그리고 수능에 가서 지문을 읽을 때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자면 꼭 제시문 요약하기를 시켜요. 근데 제시문 요약하기 애들이 자꾸 요것만 빼놓고 안 해와요. 요거는 안 하고 문제만 풀어요. 그러고는 요건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남아서라도 다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해오는 게 나아요. 안 해오면 제가 앞에 앉혀놓고 쳐다보면서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할 바에는 그냥 안 해온 상태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마무리 시켜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한 달에 같은 영역의 지문들을 몰아놓거든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숙제 지문이 이거랑 비슷한 걸로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때 읽었던 거 기억나가지고 엄청 쉽게 풀었어요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반응이 딱 그거예요. 엄청 쉽게 풀었어요 하면 제가 거봐 읽으니까 뒤에 거 쉽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공부를 계속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냐. 지금 1, 2월, 3월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1, 2월에는 문법 기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짚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은 재원생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지만 또 3학년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지는 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다가 문학 기본 개념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을 텀이 좀 길 때 하려고요. 고전 문학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는 게 필요한데 한 달 짧게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아이들이 임팩트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 2월 좀 길게 고전 문학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3월, 5월은 계속 현대문학 대표작들 연습하고 조금 어려운 것도 공부를 해보고 하면서 내신 대비 때 나올 수 있는 작품들도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1, 2, 3월 쭉 긴 텀으로 중1, 중2에 나왔던 거 복습하고 중3 거 미리 예습도 할 거고요. 그리고 독서 지문 요약하고 풀이하는 거는 뭐 개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휘가 조금 달라질 건데요. 지금은 한자어, 관용, 표현, 그리고 속담,
사자성어 이런 거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사자성어랑 관용 표현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한자어의 비중을 좀 늘릴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은 문학이나 또는 문법에 있는 개념어 외울 수 있도록 할 거라서 그냥 단순히 어휘 암기는 아니고요. 문학 선지에 잘 나오는 뭐 개념어라든지 문법에서 아이들이 자꾸 까먹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쓰게 할 거고,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외워도 아이들이 계속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휘 암기에 있어서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기간 내신하고, 그다음에 5월에는 이제 맞춤법, 뭐 표준 발음법 이런 것과 관련한 어문규범 공부하고, 시험도 어문규범에 대한 뭐 맞춤법 똑바로 쓰는 거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재원생 어머님들 이미 너무 잘 아셔서 요 뒤에 부분 2026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나갈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 하반기부터는 평가원 독서, 현대소설, 현대시 이렇게 잡아놨죠. 평가원 독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능을 출제하는 곳은 결국 평가원이잖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 개가 있지만 교육청과 평가원의 출제 기준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렇다고 교육청에 별로 쓸모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 중요한데요. 평가원에서 작성하는 지문들은 조금 어투라든지 묻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문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평가원 독서 위주들, 평가원 비문학 지문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수능 대비를 조금 더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시도 뭐 잘 알고 있는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이미 알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인 작가의 잘 모르는 작품들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생소한 작품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방학 때부터는 예비고1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때 또 크게 가져가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제가 단독으로 3시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등 원장님이랑 같이 붙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 나눠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전부 진행하지 않고 고등 원장님을 초빙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냐면, 고등의 현실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배웠었거든요. 심은 고등 원장님께. 아주 오래전부터 대치에서 계속 수업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 고3 수업, 고1 수업, 고2 수업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 경향이 계속 바뀌고 뭐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냉철하세요. 막 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고등에 가면 뭐 대형 강의는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하나하나 막 해봐봐, 지금 잠 좀 깨봐봐 이렇게 하면서 막 부둥부둥 해주지 않잖아요. 그게 고등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조금 더 직시할 수 있게, 너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를 딱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다른 느낌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등 원장님께 수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일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이 중3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나 여기는 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고 약한 부분은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오래 봤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잘할 수가 있겠다, 내가 완전히 손을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반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오랫동안 다년간 해오셨으니까 탄탄하게 짜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검증된 강의력으로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 대형 강의와는 다르게 좀 밀착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머님들 다 경험해보셨을 저의 어떤 클리닉과 저의 피드백 문자일 것 같아요. 끝까지 하고 갑니다. 네, 단어 같은 경우도 외울 때까지 하고 가고, 좀 바빠가지고 자꾸 뒤에 가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요. 막 뒤에 과학학원이 있어요, 수학학원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가 어머님께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요. 뭐 아이들을 조금 의심하기는 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드리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너 이거 덜해왔다고 내가 말할 거고 그러면은 너 이거 남아서 지금 하고 가는 거 편히 봐주는 거니까 평일에 무조건 나와 이런 것들 좀 강조하려고 더 전화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아서 숙제 마무리하고 요즘에는 뭐 필기도 안 되어 있으면 필기도 채우고 숙제 해왔는데 선지 분석 안 돼 있으면 남아서 선지 분석 다시 시키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드백 문자는 제가 나름 또 열심히 쓰려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좀 자세하게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모든 어머님들께 연락드리고 상담드리고 이러고 싶기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머님들께서 이거 문자가 이렇게 왔던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애 요즘 어떤가요? 이런 부분들 너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려고 하거든요. 적어도 그 당일 안에는 연락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규칙을 좀 잡아봤는데요. 영상 강의랑 다른 시간으로 보강 가는 거에 좀 제한을 두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머님들께 안 돼요, 어머니. 보강 한 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안 가면 그냥 영상 받아서 보면 돼. 이렇게 하고 영상 자료 안 받아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봐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강의랑 다른 시간 보강은 월 1회로 제한을 하고 혹시 아이들이 너무 쉽게 다른 시간 가면 되지 아니 뭐 나 영상 보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야 선생님이 그거 이제 안 된대 이렇게 제 핑계를 대면서 좀 제한을 걸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 결석했거나 하면은 반드시 자료 수령해서 숙제해서 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또 아이들 만약에 시켜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이들 온다고 할 때 내려가가지고 야 너 이거 선생님이 직접 챙겨주는 거니까 무조건 해와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안 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문자로 선생님 땡땡이가 오늘 몇 시에 찾으러 간대요 하면 제가 최대한 시간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다들 너무 지킬 것 같지만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 넣어봤어요. 이게 에어팟 갤럭시 버즈 이런 거 아시죠, 어머님? 꼽고 모자를 써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종종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찝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야 모자 다 벗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규칙으로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캡모자는 괜찮아요. 머리 안 감고 해서 캡모자 쓰는 건 귀가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후드모자 착용은 조금 금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집어넣으라고 하면 뭐 시간을 봐야 된다. 엄마한테 연락이 온다.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연락 안 하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의된 사항이다. 어머님들께서도 수업 시간 중에 문자 안 하신다고 하셨다. 학원으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게요. 시간 본답시고 올려놨다가 막 인스타그램에 뭐 왔다 이렇게 하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3 과정부터는 당장 내신부터는 핸드폰 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60분, 60분, 60분이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문법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법 조금 더 비중 둘 거고요. 그거는 좀 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정원이 3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좀 머리도 크고 해가지고 정원이 5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25명. 개강일은 저도 조금 빨리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시험 기간이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역삼 같은 경우는 3일 시작인데 개포는 막 15일 시작이라서 끝나는 기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27일로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할 거고 내신 대비는 거의 15일 이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는 90에서 120분 분량이라고 해놨는데
들어보면 단어 외우는 시간 빼고는 한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앞에 급하게 해오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좀 나누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지문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잔소리 하신다고 아이들이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고 아이들 붙잡고 얘기해서 좀 습관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휘 암기 테스트, 그리고 맨 뒤에 당일 수업한 내용 확인하는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지금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서 그냥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예비고일 과정부터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여름방학 안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질의응답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승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제가 정량적인 평가랑 정성적인 평가 둘 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량적인 건 학교 시험을 일단 잘 봐와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틀려서 80점대 아슬아슬하게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항상 외워오라는 거 잘 외워왔고 단어 테스트, 내용 암기 테스트, 성의를 보였다, 열심히 했다, 항상 통과했다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승급에 고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일 과정부터는 분반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름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프리미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것들이 국어 성적이랑 다른 주요 국어 영어까지 아마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소수 정예로 프리미엄 반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좀 더 챌린징 되는 것들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반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비고일 과정에서 여타의 강사들, 유명한 강의들 들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물어보시고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사실 중2 때부터, 중2 중반부터 저한테 전화 상담으로 말씀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저는 듣지 말라, 내 수업이 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형의 복작복작한 느낌과 그리고 이 대형 강의에서 내가 1등을 했다? 오, 나 좀 짱. 나 국어 진짜 잘해. 해서 그 느낌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듣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형 강의에서 주는 것들 이외에 제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모자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제일 다른 선생님들보단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할 때 너가 여기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문제들 자꾸 틀리네? 이런 걸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법 요소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 요소 단원 안에 높임이 있고 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용 표현, 부정 표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 딱 주체 높임만 헷갈리는 애들이 있고 주체 높임 안에서도 안 외워서 헷갈리는 친구들이랑 애초에 주체랑 객체 자체가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뭘 틀렸는지를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시를 잘 해요. 분석은 잘해요. 주제는 잘 찾아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은 표현법이 안 돼요. 표현법을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너가 이거를 못 찾아서 그래. 이게 이거랑 같은 의미잖아 를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래 봐온 제가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손 선생님도 그러시고 다른 선생님도 그러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시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강의 자료가 아주 풍부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은 그 심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 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양질의 컨텐츠,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붙어서 관리하는 걸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강의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래 맞아, 밀착 강의가 필요해, 밀착 관리가 필요해 하면서 저희 강의를 선택해 주셨다가도 또 그쪽 설명회 듣고 오시면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갔다가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믿고 쭉 가주셔도 되니까 최대한 다양한 수업을 경험을 해보시고 또 아이들이 잘 맞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어머님들의 궁금증 이런 건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 같이 있을 때 질문하시는 건 조금 그러시죠? 그러면은 제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면서 들어오실 때 출석 체크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개별 상담 원하시면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뭐 짧은 질문 같은 것들은 지금 저 붙잡고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